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10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이정엽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교통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교통학을 전공하고 나서 물류기업에서 활동하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교통이란 저희가 이제 배우기로는 사람 또는 화물이 선적지에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통학을 전공하면서 교통공학, 그리고 교통계획, 안전,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고 분명 여러분은 최소한 한 번 그 물류 또는 화물 운송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학에서는 물류가 또는 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류 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통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 중 다수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시고 실제 실무를 하는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이 저희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에서 가져온 이제 졸업생 현황인데 여기서 이제 민간기관을 보시면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교통 관련 회사, 그리고 대기업 정도로 카운팅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물류도 굉장히 교통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많은 곳인데 물류기업도 여기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에서 간단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지 공장에서 수입지까지 물류 담당자가 수출 화물을 진행을 할 경우 물류 담당자는 해당 화물을 항공으로 진행할지 해상으로 진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해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다이렉트로 트럭 운송을 진행할지 또는 특정 내륙에 있는 물류 창고에 화물을 보내고 특정 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 해상 스케줄에 맞춰 물량을 이동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리진 포트에서 데스티네이션 포트까지 다이렉트 노선이 없을 때는 중간 경유지인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또 유럽 지역에는 함부르크 이런 지역으로 경유를 해서 물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처럼 물류는 기본적으로 오리진,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물류 거점인 노드, 그리고 각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달 스플릿 개념으로 운송 시간, 운송 비용 등이 결정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모형이 될 텐데 물류 담당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카고의 온 밸류를 마찬가지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값비싼 미술품에 대해서는 싼 비용으로 해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해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음이라든가 폐기물, 인보이스 밸류가 낮은 화물들에 대해서는 값비싸게 항공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기업에서는 최적화된 어사인먼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어사인먼트를 추구하는 것이 물류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지는 결과적으로 물류는 교통의 세부 영역이다. 기본적으로 교통에서 배웠던 기본 컨셉들이 지금 여기에 물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최적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기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 예를 들어 커스터머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리테일 커스터머고 이 해당 업체는 다이소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다이소랑 비슷하기 때문에 500개 이상의 품목들이 구성되어 있고 물류 구간은 중국에서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일본에 약 50개 이상의 리테일 샵에 물품을 배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초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후쿠오카 이 빨간 점 지역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물량들을 후쿠오카에서 보관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트러킹 또는 피더 서비스로 물류 리테일 샵 50여 개에 배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지역의 특유의 높은 물류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작업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다 최종적으로는 저희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저희 부산 자사 창고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산에서 중국, 동남아에서 오는 부품들을 다 수입을 해서 재고 관리하고, 오른쪽 보시는 라벨링이라든가 분해, 조립하고 재고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일본 주요 포트들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일본까지는 굉장히 많은 해상 서비스가 있고 다수의 포트들의 트랜시트 타입, 그러니까 포트에서 포트까지 하루 또는 이틀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 대비 30%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물류란 교통에서 배웠던 특성을 가장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수행했었던 아웃풋이 물류 기업의 퍼포먼스, 즉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이익 등으로 연계되는 가장 좀 매력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석사 학위를 갖고 물류 기업에서 활동하면서 과연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해봤고, 저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활동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 개념은 교통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라는 영역에서 근무하는 교통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만 물류라는 영역에서 교통 전문가 시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스페셜하게 굉장히 자기 PR을 하시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든가 면접 등에서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석사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 거시적인 물류 그리고 교통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 실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얻었던 미시적인 영향을 결합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나타내는 것을 느꼈고, 이게 저도 물류인으로서 지내면서 저만의 색깔, 저만의 무기를 나타내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많지는 않지만 종사하시는 물류인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잦습니다. 그 두 번째 어드밴테이지는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분석을 해보셨고 핸들링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었던 과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먼저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에서 나온 기업의 위크 포인트와 스트렝스 포인트를 추출하실 수 있는데 아마 용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 전략을 발굴하시는데 굉장히 또 용이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물류 시뮬레이션들은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획팀, 전략팀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했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진에게 전략을 보고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캐스팅에 대한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예측을 했었었고, 사실 물류 가격이란 다양한 수요 요인, 다양한 공급 요인이 결합되고, 그리고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운항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유가, 그리고 지리적 이슈 여러 가지 맞물려서 운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예측 모형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막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을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한 수리적 논리 부분과 그리고 마켓에 대한 통찰력을 결합해서, 즉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켓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필요시 외부 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들과 협업하면서 그 예측에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석사학위를 갖고 교통인으로서 물류인으로서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물류 기업을 취업을 목표로 두신다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저는 계속 수출입 물류 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출입 기업의 경우에 연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선적지 한국에서 물량을 잘 핸들링하고 잘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물류의 끝이 아닙니다. 그 해당 화물이 도착지 국가에 도착해가지고 잘 고객사한테 배송이 됐는지, 만약에 파손이나 특별한 이레귤러가 발생했으면 어떠한 이레귤러가 발생되는지 해외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회의 또는 화상회의 또 전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출장 등이 굉장히 많이 잦습니다. 실제로 물류기업에서 가장 면접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항목이 외국어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저도 똑같이 가졌던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석사 이후 취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생보다 적어도 2년 정도 나이가 있어서 조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신다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2년간 석사를 인턴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석사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교통 전문가의 그 시야 같은 것들을 자기 것을 잘 녹여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고 충분한 오퍼튜니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물류 기업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거시적인 영역은 익숙하지만 이제 미시적인 영역은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실무 경험을 몇 년간 하시면서 미시적인 부분을 충분히 키우시고 나중에 이 미시적인 부분과 거시적인 부분을 충분히 결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또 다 뻔한 얘기긴 한데요. 최근 새로운 물류 솔루션, 풀피먼트라든가 콜드체인이라든가 플랫폼 등 여러 물류 솔루션들이 시장 내에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충분한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포워드라든가 대형 운송사라든가 실화주 이러한 특정 기업에서 최근 물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류 관련 미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뉴스를 잘 보시면은 분명 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조교님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